때는 68년 베트남 전쟁 중입니다. 하지스와 테리는 병력을 양분해서 적을 공략하기로 하고 따로 공격을 나서게 됩니다. 언덕 쪽으로 공격을 나간 테리는 먼저 적군을 발견하게 되고 곧이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테리는 적의 지휘관을 생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지스의 분대는 적의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대규모의 공격에 분대는 괴멸 직전에 놓였고 간신히 테리에게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테리는 하지스의 분대를 살리기 위해 월맹군 지휘관에게 당장 부대의 철수 명령을 내리라고 협박했습니다. He can go. He's got my word on that. I'll kill you where you stand. 테리의 협박은 먹혀들었고 공격을 하던 월맹군은 철수했지만 분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하지스 혼자뿐이었죠. 시간은 흘러 28년 후입니다. 하지스는 전쟁 후에도 법무장교로서 해병대에서 근무했고 대령으로 퇴역을 앞두고 있었죠. He's calling it a career after 32 years of distinguished service. 퇴역 파티에는 테리도 참석했습니다. 전쟁을 함께 겪은 전우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인으로 둘은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테리는 전쟁 후에도 항상 전투의 일선에서 지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는 오직 해병대만이 존재했죠. 이곳은 인도양의 상륙함 아닙니다. 예멘에서 대사관이 시위대에게 포위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테리는 대사관의 호위와 위급시 직원들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예멘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대사관은 시위대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대사는 한시라도 빨리 철수하고 싶어 했죠. Shall I indicate we're ready to evacuate, sir? Where the hell are those helicopters? The ambassador wants to know where the choppers are. 대사관 상공에 도착한 헬기에 곧바로 총격이 가해졌고 테리는 단순한 호위 임무가 아닌 전투 상황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I'm over the embassy. This ain't no baby shit. It's ugly down there. 대사관에 착륙한 테리는 부하들과 함께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대사를 찾아가 철수 여부를 물어봤죠. We're ready to evacuate, sir. Unless you want to stay and run the embassy. No, I want to go right now. We called hours ago. 시위대에 총격이 계속되고 대원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테리는 대사와 가족들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고 헬기에 대사 일행을 탑승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테리는 부하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다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위대의 거센 공격에 부대는 괴멸 위기에 놓여 있었죠. 결국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테리는 시위대에 사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ngage hostile targets as they appear. Deadly force. Are you ordering me to fire into the crowd? Over. Yes, yes, God damn it! Waste the motherfuckers! 6 out. 잠깐의 사격이었지만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해버렸죠. 이 사건은 민간인 학살로 언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국무성의 고위 관료인 빌은 중동에서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며 사건의 원인을 테리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작전 담당이었던 해병대의 장군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We lost 3 United States Marines. They lost 83. 장군이 나가고 직원은 CCTV 테이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이프 안에는 해병대를 공격하는 시위대가 찍혀 있었죠. 하지만 빌은 이 사건을 테리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기 위해 영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I don't want it to exist.
테리는 결국 집권남용과 민간인 학살의 죄목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결국 재판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I want you to know I did everything in the world to keep this from happening. 테리는 평생 친구인 하지스를 찾아갔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보다는 군인의 입장을 이해해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했죠. I'm a very weak lawyer. 국무성은 이번 재판의 검사로 마크 소령을 내세웠습니다. 스탠포드 출신의 수재였고 군대의 고위급 장군들도 모두 국무성 팬이었죠. 테리는 정부와 상대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He apparently went through an ugly divorce, had a drinking problem. Jesus. Can we guarantee we get this guy? 마크는 테리의 경력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가 베트남전의 영웅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에 맞는 작전을 세웠죠. 일부 스나이퍼만이 미군에게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으나 테리의 판단 실수로 민간인에게 사격을 했다는 시나리오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Women and children. He shot the wrong people.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하지스는 예멘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반미 감정이 극으로 치달아 군복조차 입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스는 먼저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은 사건 후의 약탈로 엉망인 상태였고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옥상에서 온전한 상태의 CCTV를 발견했죠. 도시를 둘러보던 하지스는 다리를 잃은 소녀를 발견하고 소녀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병원이었고 그날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죠. 하지스는 사건의 끔찍함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고 모든 상황은 테리에게 불리했습니다. 먼저 마크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Why did a well-trained fighting unit have to slaughter unarmed men? Look to show you that the accused, through his mindset and his actions, ignored the rules of engagement. Murder of 83 innocent people. 하지스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명령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 군인이 이제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변호했죠. We sent Terry Childers out on a very tough mission. We turn around now and want to blame the whole mess on him. Send him to prison possibly for the rest of his life. That's not fair. 증인으로 하지스가 예멘에서 만났던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건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었고 평화로운 시위였으나 미군이 학살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지스는 예멘에서 입수한 테이프를 틀었죠. Can you translate the words you hear on this audio cassette for the court, please? أن يقتل الأمريكيين وأن يحطم كل ما يملكون أينما وجدهم. To kill Americans and plunder wherever he finds them. 마크는 테리를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전 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추궁했죠. You said waste the motherfuckers, didn't you? No. You didn't say it? This is Exhibit Q, a tape recording made aboard the USS Wake Island of all radio communications received that day. They were killing my Marines, so yeah, I said it. Waste the motherfuckers. I was not going to stand by and see another Marine die just to live by those fucking rules. Colonel, 마크는 마지막 증인으로 테리가 베트남에서 싸웠던 장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테리가 베트남에서도 포로를 학살한 적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ould you have done the same thing Colonel Childers did if the situation had been reversed? Would you have shot a captive American radio operator in the head if you thought it would persuade Colonel Childers to spare the lives of your own men? Yes. 재판은 이제 선고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 재판의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은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gardless of what you decide here.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는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더라도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 옳다라는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죠. 핵심 증거를 감추려고만 하는 고위 관료와 장성들,
그리고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베트남전의 전쟁 영웅. 재판 결과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영화는 9.11 테러 1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사건 이후에는 이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11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 영화의 메시지는 대단히 논쟁적입니다. 전쟁의 도덕적인 딜레마와 긴장감 넘치는 군사재판을 다룬 영화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의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로튼토마토 36%, 메타스코어 45점의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였습니다.